제주도는 이미 장마에 접어들었고요. 주말 새 부산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부터 만나볼 저 영상을 한번 주목을 해 주십시오. 홍정성 기자님. 145mm라는 부산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는데 저 길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큰 불상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. 맞습니다. 그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. 밤사이 145.5mm, 최대 180mm까지 폭우가 정말 저도 부산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. 그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고 그런데 이 보시면 30대 여성이 이제 사실은 저게 그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하수관에서 역류를 하면서 뚜껑이 열렸는데 그걸 미처 우산을 펴고 가면서 이 상황을 못 보고 가다가 그대로 맨홀 아래로 빠진 겁니다. 정말 굉장히 절체절명 위기 상황인데 이런 또 선한 일상의 영웅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주변에 인적이 드문 시간이고 상황이었는데도 주변 상인 두 분이 직접 그 2m 아래 맨홀까지 내려가서 직접 구조를 해 주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제 구조가 됐고 이 여성분 말이 근데 나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해서 이제 귀가가 됐습니다. 본인이 그대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영상 보시면 그 두 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게 내 가족 일인 것처럼 막 구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 30대 여성이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린 그 구멍의 아래로 추락했고 보신 그대로 주변 상인들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결과적으로 2m가 넘는 맨홀 깊이구나 했지만 실제로 저 여성을 구할 때는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구조를 했습니다. 홍 기자님, 그런데 보면 일단 천만다행으로 구조가 되긴 했지만 저기가 중점 관리 구역이었는데 뭔가 조치나 고지 알려주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이제 부산이 2023년 12월부터 우리 콘크리트 맨홀 뚜껑 다 철제로 바꿉니다 했고 지난해 6월에 전체 다 바꿨습니다고 알리긴 했어요. 근데 이게 철제로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이런 부분 이게 사실은 이제 2022년부터 부산시뿐 아니라 다 실시되는 건데 그러니까 침수 우려가 큰 곳, 그곳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 이 맨홀에 대해서 그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. 근데 부산에 전체 한 17,000개 있는데 지금 그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은 15.5% 이제 3,000개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도 바로 침수가 잦았고 그래서 중점 관리 구역이었는데 이 안전장치 말하자면 뚜껑이 열리더라도 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이 어떤 이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이 여성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빠졌어요. 그래서 사람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 하수구 열면 그 아래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돼서 이렇게 내려가시잖아요. 그런데 그럼 그거라도 꽉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 맨홀 아래 내려가신 분들이 이렇게 영차 그 사람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다리가 파손이 된 거예요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미 파손이 돼 있는데 그 수리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테이프로 고정을 해놨다는 겁니다. 이 사다리는 하수관과 하수관을 오가는 그런 사다리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구했나 보다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가슴 철렁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사실 이런 맨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 오윤성 교수님. 2022년 8월 제주, 그러니까 3년 전 사건인데 과거에 저렇게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달리던 버스가 저렇게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맨홀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밑에서 이제 그 침수가 심하고 이 수압이 아주 위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저 뚜껑 자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가시는 그 여성분이 거기다 빠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버스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치니까 버스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약간 들른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버스 안에 있던 그 승객 한 분이 이제 다치고 이제 허리 통증을 갖다 이제 호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과연 저것이 이제 그 순간 즉
맨홀 뚜껑을 버스가 딱 지나가는 순간에 그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러게요. 아니면 또 옆에 약간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고 한 상태에서 부딪힌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날씨가 상당히 덥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맞아요, 예보가 맞아요. 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전부 다 철제로 다 바꾸긴 했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서 튀어오르는 것을 갖다 막지 못하고 또 사람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도 남매가 지난번에 그 불상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추락 방지 이 세이프트넷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.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철제로 다 바꾸긴 했지만 그 추락 방지 그 그물망 같은 경우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.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어떤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그 준비를 갖다가 해야만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뭐 시민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맨홀 뚜껑 뭐 지나가다가 이게 철제인지 콘크리트인지 점검하고 갈 리는 없고 이게 노후화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여러 맨홀들이 있는데 그만큼 일단 폭우 속에서는 외출을 비교적 삼가하셔야 될 거. 특히 이제 맨홀 주변에는 더더욱 가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주도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돌입했고 이제 조금씩 상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맨홀주의보 얘기까지 부산에서 지난 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맨홀 사고 얘기까지 9위로 만나봤습니다.